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 혁신 신도시에 왔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2달 된 비대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주에 와서 원주가 오늘 2번째거든요. 와보니까 뭐 처음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걸 느끼겠고요. 오신 분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선에 대비한 공약들을 현장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사실 강원도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원주를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 택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거 현이상 이걸 오픈해 놨는데 오늘의 저희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사실 문화는 우리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거 이상의 어떤 가치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 문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몫이고요. 정치는 그 문화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실용적인 공약을 준비했는데요. 그 지금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민의힘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입장권 안표를 근절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예전처럼 저희 어릴 때는 극장에 쭉 늘어서서 안표를 줄을 서 있으면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중에서 슬쩍 접근해가지고 안표를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죠. 대신 인터넷으로 표를 판매할 때 매크로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정상적인 매표를 방해하고 그렇게 산 표를 비싸게 웃돈 얹어서 파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표 거래는 그냥 경범죄로만 되어 왔거든요. 먼저 일반적인 표 거래에 대해서도 경범죄를 넘어서서 경범죄 처벌법에서 20만 원까지만 벌금이 가능한 것을 벗어나서 해당 법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인터넷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싹쓸이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안표상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것까지 금지해서 앞으로 모든 티켓 판매자는 안표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연, 스포츠 경기마다 따로 운영되는 안표 신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NFT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표 방지 체제의 기술 발전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FT 기술을 적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안표상들의 티켓 재거래를 막는 코드를 삽입해서 안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동료 택배사원이신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과 김병욱 희망플러스 단장님께서 동료 시민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이동입니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문화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 패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문화예술 관람 의향 비율을 보면 20대가 90% 이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20대라는 특성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못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만 19세까지 1인당 연 15만 원을 주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의 지원 대상을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대가 문화예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향후 나이가 들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서서도 지속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문화예술인들의 삶 또한 역시 보다 풍요롭고 대한민국을 문화선진 예술 국가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저희가 약속한 것이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신설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당이 된 이후에 19세에 한해서 이 공약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공약을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계적으로 24세까지 조금 더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 월 평균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가 약 9만 8천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 5세에서 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의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유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연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학교별 수요에 따라서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별 여건과 또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순수 예술 분야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패키지 공약 상품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우리 김명욱 희망플러스 단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의 희망플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저도 저희 당 지도부가 이렇게 현장에서 공약 발표하는 걸 처음 보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이 맞는가 싶을 정도고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유희동 정책의장님까지 우리 당이 정말 백투더 90s구나. 90년대 20대 청년들이 지금 2024년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우리 당이 정말 젊어졌다는 걸 저도 지금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젊은 저희 국민의힘이 우리 문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청년 그리고 지방에 있는 동료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을 찾은 가수분이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상영관에 휠체어 자리가 없어서 영화를 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좀 더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그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은데요. 이걸 1% 이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의 평입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상영관별 1%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도 좀 개선해서요.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접근하게 용이하게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 수영장 등 지역 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파크 골프,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탁구 등의 이용시설과 건강지원시설이 결합된 지역 세대별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지역구 포항 울릉도에도 가보면 정말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생활체육 인구가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정말 파크 골프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파크 골프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매우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원, 폐교, 그린벨트, 유수지 등 이런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별, 세대별 이런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문화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도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농산 어촌이냐에 따라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의 지방은 이런 문화 향유 기반 시설과 만족도 높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매우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각 지역의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 확대를 위해서 신설보다는 야구장, 축구장 등 오래된 이런 공공 스포츠 시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등을 복합 증개축에서 전시, 공연, 스포츠 혹은 e스포츠 그리고 맛집이나 카페, 쇼핑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그 문화예술 시설들을 전국에 좀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국립 시설들의 분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방에서도 이런 문화예술과 연계된 다양한 전시 공연 프로그램들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화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전국 문화 소외 지역 곳곳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우리 문화 향유 사각지대,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이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히 지원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예술인 분들이 오늘 9명 제가 모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근데 표정이 너무 굳으셔가지고, 네. 뭐 혹시 긴장하셨다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그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마련한 택배 소개를 일단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문화예술인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님과 우리 유희동 정책위의장님 이렇게 등등 해서 공약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어떤 좋은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 공정하고 격차 없이 우리가 함께 모두 누릴 수 있는 이런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안이라든지
당부라든지 이런 얘기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명 우리 그 원주의 문화예술인 분들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오프닝을 장식을 해주실지. 사실 네. 정치 공약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저희 설명이라는 거는 그냥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고 이 현장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얘기가 뭔지를 먼저 듣고 와서 차라리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먼저 추진하고 다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무슨 공약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당장 우리 원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화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종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거나 이참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주로 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꼭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보니까 뭐 트럼펫도 하신 분이 계시고 첼로 연주하시는 분도 계신데 연주를 좀 먼저 들을 걸 그랬어요. 네,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다음에는 꼭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예지 첼로 연주자님, 네, 한 말씀 그래도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 계신 우리 박상수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펫터 박상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문화 예술을 즐기려면 대부분 한 40, 50대 때부터 즐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즐기려면 어릴 때 경험했던 거를 다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악기를 배울 때도 엉뚱하게 40, 50대 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다시 이제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간단하고 좀 쉬운 것만 하게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어떤 뭔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실증을 빨리 내니까 조금 그 아이들에 맞춰서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은 다시 찾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짧은 경험이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마련해줘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걸 나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갑자기 중학교 때 와서 이거 배우라 그러면은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주고 그 화면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직접 실현해보고 이러면서 뭐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뭐 어떤 뭐 글쓰기라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키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배웠을 때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릴 때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더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릴 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저한테 악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릴 때 했던 적이 없으니까 뭐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는 먹어서 어떤 습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공약이 되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진짜 많은 경험을 주면은 나중에 진짜 복리 뭐 보험을 든 것처럼 좀 더 큰 그 인생에 있어서 좀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우리 박상수 트럼펫터, 네,
하시는 우리 박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나이, 위원장님 한 나이 말씀 먹고 부탁드립니다. 예,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말씀이 딱딱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방과 후 학습 교사를 하시나요? 그런데 이 원주에는 트럼펫 연습할 만한 연습장 같은 게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음악 선생님이 그 퇴근 시간인데도 퇴근을 안 하고 음악실을 열어두면은 하는 거고 이제 퇴근하시면은 이제 할 데가 없는 상황이긴 네. 그 음악실 같은 연습실 같은 거를 대여해서 보통 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운동장 가봐요. 그럼 원주에서 활동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선진국으로 가는 사실은 기본은 문화예술이 이렇게 숨쉬는 나라들 이런 저희도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진국 하면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떠올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를 그렇게 떠올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첫걸음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채교 회장님. 네, 그 박상수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부터 이 문화적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박상수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까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김도희 선생님 제 보이는데 셰프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네. 지금 무튼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신데요. 또 셰프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금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연예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연예, 이제 식당과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공약에서 제일 저는 좀 감사한 부분이 웃돈거래나 매크로 사용을 처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제가 원하는 팀이 야구를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7번, 7회 좀 계속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티켓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웃돈은 4배, 6배 청정부지로 올라가고 그것도 구하지 못해서 진짜 29년 동안 한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요거를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좀 공정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사고 있는 거야라고 네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약간만 변경했을 때 잡을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좋아하시냐고 표정을 보는 면이 있는데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아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원성혁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화 종사자가 아니지만 문화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참여했고요. 제가 공약을 들었을 때 좋았던 세 번째 공약은 저희 지역 사는 청년으로서 지역 문화랑 스포츠를 즐기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지를 가거나 박물관을 가러 타지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를 보거나 타 지역을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공약이 지켜졌으면 그리고 이루어지면 지역 사는 청년들도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영화관을 예시로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를 예를 들어서도 장애인들이 불편한 시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거를 또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관 말고. 고맙습니다. 저도 원주가 더 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극장에서 지금 현재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 중에 1%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의 기준이 각 상영관별이 아니라 전체 좌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좋은 이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조금 덜 인기 있는 곳에만 좌석을 만들어도 되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강원래 가수 강원래 님이 영화를 보려 가셨다 못 보신 사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 극장은 충분히 자기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상영관별로 1%다라고 저희가 조금만 바꿔주게 되면 각 상영관별로 한 명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결국은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장뿐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이제 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 향유에 관한 어떤 권리를 넓히는 그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점은 저희가 모아서 한번 발표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접근성을 편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잘 말씀 들으셨죠? 자, 다음은 그 옆에 계신 이건화 우리 선생님인데 팀 랩터스 주장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팀 랩터스가 어떤 팀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또 뭐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있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합기도를 위주로 하는 공연팀입니다. 네. 원주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공연하러 다녔었고요. 공약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까 여기 대표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저 안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가수가 있는데 티켓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항상 막 중고 거래나 이런 데 보면 비싸게 안표가 올라와 있었어가지고 네, 그 안표를 파는 분들은 자신이 직접 공연을 보지도 않을 건데 비싸게 파니까 되게 화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표 거래를 좀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정해진 또 시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드럼 연주하시는 이상권 선생님 말씀 한 말씀만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에서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원주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 시설이 낙후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주시 교향악단도 있고요, 합창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부 농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다른 타 지역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주에서 시립미술관도 이제 지어진다고 하고요. 오페라하우스도 지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좀 퀄리티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백남준관이 있거든요. 뮤지엄사네요. 네, 원주 뮤지엄사네요. 그리고 용인의 백남준 그 갤러리가 있어요. 미술관이. 그런 것처럼 그 이런 지방에도 뭘 하나 지을 때 좀 제대로 된 작품들이 오고 작가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그런 거를 홍보를 잘해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관람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커졌을 때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도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까는 트럼펫 말씀하셨던 분처럼 배우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락드럼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그 원주에서 이제 제가 문화예술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공연들을 많이 갔었는데 그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원주에 문화재단이 있어가지고 버스킹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킹 사업이 되게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만 예산을 받고 좀 퀄리티가 커지면 그게 지역 축제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은 백종원님 오셔가지고 예산시장 그런 것처럼 뭐 먹거리, 커피 뭐 다 가능하니까 좀 같이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매력 같은 게 있거든요. 강원도 중에서 원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주는 보통 이제 지방 도시들이 우리가 점점 인구 절벽이고 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대부분인데 원주는 특이하게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화의 중심지로서 저희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잘했을 때 이 좋은 곳으로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백남준관이 있어요? 그 뮤지엄사냐가 원주에 있는 거. 그래. 거기에 이제 백남종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영월에는 잘못하는 와이퍼라고 해서 미술관이 가봤어요. 예. 원주도 이제 미술관을 짓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제 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조금 더 쓰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예, 우리 예산과 그 짓는 거는 저희 뒤에 있는 이 두 분이 책임지고 진짜 이 자랑할 만한 오래 남을 만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이게 오래도록 밖에서 찾아올 정도로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잘 지어놔야 어차피 그 시간을 견디잖아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뭐 격차 해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격차 해소는 여러 뭐 계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격차 해소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송해드린 국민 택배로 여러분들께서 격차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이고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국민택배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는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담당해 나갈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